네,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공감학원에서 아이들 수학 가르치고 있는 부원장 이수영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올해 1학기 기말고사 수학 1에 관련해서 우리 2학년 학생들 많이 점수가 다운됐을 건데 대체 난이도가 어땠길래 이렇게 아이들 사이에서 웅성웅성 얘기가 많았는지, 그리고 그럼 이렇게 높아진 난이도에 대비하려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까지 제가 간략하게 한 3, 4분 내외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난이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보다는 살짝 상승했어요. 작년에도 어려웠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1학기는 사실 중간고사가 더 어려웠었기 때문에 1학기 중간고사 때 아이들이 1등급 컷이 78점 정도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 막 1학년 때 90점대 맞던 친구들도 다 70점대로 떨어지고, 그래서 그때 한번 타격을 쭉 맛본 다음에 기말고사는 조금 중간보다 조금 쉽게 나와서 그래도 아이들이 굳은살이 배웠다고 할까요? 아, 2학년 되니까 이렇게 시험이 어렵구나, 약간 좀 대비를 하면서 갔을 건데, 올해 같은 경우는 중간고사가 난이도가 약간 낮았었습니다. 평균적인 난이도로 나왔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2학년 되면은 맞았고 많이 어렵다 그러던데 생각보다 할만한데 이랬다가 아마 굉장히 타격을 많이 입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는 이제 뭐 상승폭이 엄청 높진 않지만 중간고사에 비해서는 매우 상승했다, 아이들 많이 아마 충격을 먹었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요. 3등급 때 아이들, 3등급 때 우리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3, 4, 5등급 친구들한테는 난이도가 거의 모의고사 수준으로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1점부터 10점까지, 그러니까 가장 쉬운 게 1점, 가장 어려운 게 10점이라고 하면 아마 8에서 9 정도 아이들 체감 난이도는 이렇게 느껴졌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자, 문항 어디서 나왔는지 제가 한번 쭉 풀어봤는데요. 일단 교과서에서 5문제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고, 교과서 문항이라고 하면은 정말 교과서랑 똑같은데 숫자만 바뀐 거 있죠. 정말 교과서만 나는 달달 외웠다, 이런 친구들은 딱 요 정도만 맞을 수 있게끔 문제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지금 번호 보시면 1, 2, 3점 1, 2, 3번 이렇게 배점이 좀 낮은 부분에 교과서 문항이 분포되었기 때문에 아마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던 친구들은 많이 어려웠을 것 같고요. 자, 아이들 많이 푸는 시중 문제집 RPM, 센, 이거 가장 대표적인 문제집을 제가 넣어놓은 거고요. 그러니까 뭐 중에서 중상 정도 문제집, 이 정도 많이 이제 풀어본 친구들은 5번, 7번, 8번, 11, 12, 13, 14, 15, 19, 20번에 이 시중 문제집 유사한 문항들이 배치가 되었고, 이 별표 12번, 13번, 20번은 센 중에서도 C단계 풀어본 친구들, RPM 문제에서도 뭐 고득점 문제 풀어본 친구들이 유사 문항으로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나는 RPM이랑 쌤 풀었는데 C단계는 안 풀고 B단계까지 풀었어, 이런 친구들은 이런 문제는 아예 보지도 못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킬러 문제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 와중에서도 생소한 문제들, 신유형이 좀 많았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중위권 친구들은 이런 문제집 풀 때도 이제 고득점 문제까지 반드시 시간을 내서라도 풀어봐야 한다는 점을 인지시켜준 문제들입니다. 자, 좀 특이점이 있었는데요. 모의고사 변형 문제들이 출제가 3개가 됐더라고요. 자유스토리나 마프 시너지 이런 문제들, 마더텀 이런 문제집들이 모의고사 문제를 이제 엮어놓은 문제집들이잖아요. 거기서 4번, 6번, 16번이 출제가 되었는데요. 제가 좀 특이하게 보니까 4번, 6번, 16번이 그러니까 모의고사랑 거의 숫자만 바뀌어 나왔어요. 모의고사 기출에서 숫자만 바뀌어 나왔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고3 모의고사에서 나왔습니다. 고2 아이들이 9월에 보는 모의고사에서 나온 게 아니라 고3 아이들이 9월에 봤던 거, 고3 아이들이 3월에 봤던 거, 그러니까 고3 수준으로 나온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 문제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이 특히나 4번부터 나왔어요. 이제 4번, 5번 여기서부터 굉장히 많이 막혔을 가능성이 높고요. 앞 문항에서 딱 막혀버렸기 때문에 4, 5, 6, 7 뭐 이렇게 딱 막혀버리면 그 뒤에는 본인의 멘탈 관리를 못해서 더 무너졌을 확률이 높았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원래, 여기서부터도 쭉 이제 어렵긴 한데, 그 와중에서 또 아이들 배점이 굉장히 많이 나갔을 킬러 문항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한 3개 정도 됐었는데, 이제 첫 번째 킬러 문항은 17번, 뒤쪽에 나왔습니다. 문제가 스무 문항이었는데, 17번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 관련해서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포인트가 아이들 이미 앞쪽에서 문제가 쉬웠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서 시간을 많이 잡아 먹었었겠죠? 그리고 안 그래도 시간이 없는 와중에 17번 문제를 보니까 여기 첫 번째 줄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가장 큰 포인트가 공차와 공비를 추출하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공비가 4분의 1인데 공비가 그냥 눈에 보이는 4개건이 이렇게 막 빠르게 풀다가 또 시간 놓쳐서 이렇게 틀렸을 확률이 높고 거기다가 여기 보시면 512분의 1365 애들 일단 이런 숫자 나오면 당황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문제를 풀다가 보면은 2를 12번 곱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도 하는데요. 그 와중에서 이렇게 풀다가 시간이 없어서 쭉 넘겨버리거나 이랬을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항 자체는 막 엄청나게 어려워서 못 풀거나 시간을 20분 주고 30분 주고 풀라 그러면은 그래도 못 풀 문제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산 위주의 문제긴 했으나 아이들이 마음이 급하고 숫자 자체가 약간 복잡하게 나와서 못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두 번째 킬러 문항은 이제 유도 이제 이 문항을 내신 이유 자체가 이 삼각부등식 때문이에요. 로그 부등식은 중간고사 때 배웠던 내용인데요. 문항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딱 이렇게 풀지 못하셔도 보기만 하셔도 뭔가 굉장히 문자가 많고 어렵겠다. 근데 우리 아이들 로그랑 삼각부등식 지금 막 배운다 해도 이 문제를 봤을 때 문자가 많이 나왔을 때 오는 압박감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줄에서 와 진짜 이건 뭐지? 왜 중간고사 때 나왔던 로그가 갑자기 나왔지? 이러면서 이것도 이제 서술형으로 나왔는데 아마 부분 점수로 많이 깎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로그 부등식 자체가 중간고사 범위에 나왔을 때도 아이들이 진수 조건을 파악하지 못해서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중간고사 때도 많이 틀리는 부분인데 거기에 삼각부등식까지 결합이 되어 있어서 압박감이 많이 느껴지기도 하면서도 서술형이다 보니까 이거를 다 정리하지 못하고 끝났을 것 같다. 그래서 이 문항을 킬러 문항으로 이제 제가 선택해 봤습니다. 자, 세 번째 킬러 문항인데요. 아이들 많이 어려워하는 근데 되게 중요한 부분이 나오긴 했어요. 여기는 이제 고3 때까지 정말 이제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긴 한데 아이들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래도 두 번째 줄까지는 어떻게 해서 이 AK 일반항까지는 구했어도 이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부분에서 많이 틀렸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마 학원 다녀본 친구들은 많이 다뤄봤을 법한 문제긴 한데 이제 또 마지막 문제고 이 마찬가지로 서술형인데 보시면 9점이죠. 이거 하나 틀리면 이거 하나만 틀려도 91점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이 100점 보고 이제 마지막에 세 번째 줄부터 안 풀리고 이래서 여기서 점수가 많이 나갔을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학교에서 뭐 1등급 컷이 대략 이럴 것 같다 라고 나왔는데 뭐 성적표가 깔끔하게 기말고사 컷만 나온 건 아니고 아무래도 1학기 끝낼 때는 중간고사, 수행평가, 기말고사 합산해서 점수가 나오다 보니까 기말고사만의 등급 컷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는데요. 아이들 얘기에 의하면 80점 이상의 친구들이 10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상 1등급 컷은 이제 12명까지가 1등급 컷이니까 이제 78점 정도, 1등급 컷이 78점 정도 되지 않을까. 기말고사만 봤을 때는요.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이렇게 난이도가 어려울 때는 대체로 한 4등급까지는 10점씩 차이가 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2등급 컷은 68점, 3등급 컷은 58점 이렇게 많이 나뉘는 편이에요. 그래서 참고해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럼 여름방학 때는 어떻게 이 어려워진 우리 마석고 학생들 점점 더 이제 어려워질 건데 어떻게 어려워진 시험에 대비해서 공부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추천을 드리면요. 마석고 친구들 이번에 되게 힘든 게 방학이 엄청 짧더라고요. 거의 8월 5일까지 그러니까 거의 3주도 잘 안 돼요. 2주 반 정도 이제 방학이 들어가고요. 굉장히 짧죠. 거기에다가
이제 8월 5일에 8월 6일, 7일 뭐 이때쯤 개학을 하는데 중간고사가 10월 중순이더라고요. 근데 이 사이에 이제 추석도 있고요. 개천절도 있고요. 한글날도 있습니다. 빨간 날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 마석고 2학년 학생들 1학기에도 정말 공휴일에 쉬지도 못하고 공부 많이 했는데 2학기에도 빨간 날에 지금 다 공부하게 생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 보상심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좀 방학 때 내가 많이 놀아놔야 또 좀 쉬어야 리프레시 해야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물론 그것도 저는 굉장히 이제 추천을 하는 편입니다. 학생이 일단 원하는 바를 저는 지지해 주는 편이긴 한데 이제 2학년 학생들이 2학기 때 배우게 될 과목이 수학2라는 과목이거든요. 이 수학2가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미분과 적분, 아버님들께서도 이제 학창시절에 많이 이제 고생하셨을 내용이 수학2에 많이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수학 1보다는 그래도 항상 제가 할만하다라고 하는 게 수학 1은 1단원, 2단원, 3단원의 연계성이 많이 떨어졌었어요. 1단원을 안 배워도 2단원을 할 수 있고 2단원을 안 배워도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3단원을 배우는데 큰 무리는 없거든요. 그런데 수학 2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1단원을 안 배우면 2단원은 시작조차 못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게 반대로 얘기하면 장점이 2단원을 하면서 1단원이 복습되고요. 3단원을 하면서 1, 2단원이 복습되는 시스템으로 굴러가요. 그래서 방학 때 또는 뭐 8월 말까지만이라도 수학2를 1회독은 꼭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1단원이 극한, 2단원이 미분, 3단원이 적분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하면 할수록 앞부분이 누적돼서 다시 공부가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복습이 되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굉장히 이제 성적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번 선에는 조금 영향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예상은 그렇고요. 그래서 여름방학에도 이제 조금 장마철이고 1학기 때 고생한 것 때문에 약간 늘어질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거의 이제 2학기 정도밖에 안 남은 거기 때문에 마지막 스포트를 있는 힘을 다해 아이들이 달려나갈 수 있게 많이 이렇게 보완해 주시고 적극 응원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의 이렇게 마석고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총평은 끝이 났고요. 우리 아이들 이제 곧 스파르타반 시작하면서 강의 시작하게 될 건데요. 그때도 아이들 최선을 다해 수학2 이제 끌고 갈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학원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